안녕하세요. 태우석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점진적 과부하 원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고, 헬스를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과부하 원리예요. 음? 많이 들어봤고, 또 본인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 아는 분도 계시죠. 음, 여기서는 그냥 뭐 복습한다는 마음이거나 또는 이제 헬스 초보들 이런 분들은 배운다는 개념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점진성의 원리. 이 점진성의 원리는 훈련의 양과 질을 서서히 늘려간다예요. 그럼 이 서서히 늘려간다의 정의는 본인의 체력이 좋아지면 좋아진 것만큼 양과 질을 높인다는 거죠. 내가 체력이 좋아졌는데 양과 질이 처음과 똑같다면 나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동이 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점진성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과부하. 과부하는 약간 힘들게죠. 과부하, 약간 힘들게. 이것은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잘할 거예요. 근데 이 약간 힘들게, 그럼 이 약간 힘들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횟수, 중량, 속도, 휴식 시간.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횟수는 이제 자세와 동작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8회에서 12회 사이가 적당한 무게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10회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10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약간 힘들게 돼요. 적당한 무게가 8회에서 12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간 힘든 것은 5회에서 8회예요. 그 다음에 많이 힘든 건 이제 3회에서 5회가 되고요. 최대 힘든 건 1회에서 2회. 이 사이가 최고 힘든 거죠. 그럼 과부하, 약간 힘들게. 그러면 8회에서 12회, 즉 평균적으로 10회. 10회만 할 수 있는 무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세트에서 최소 한 세트나 두 세트는 5회에서 8회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회에서 8회 정도 할 수 있는 이 중량을 늘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번에는 5회에서 8회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이 10kg였어.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서 5회에서 8회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이 10이 아니라 15가 돼야겠죠. 약간 힘들게 구간 5회에서 8회 정도의 중량을 내가 점진적으로 늘려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난 좀 더 빨리 성장하고 싶고 좀 더 좋아지고 싶어.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싶어. 그러면 최소 3회에서 5회 사이에 중량을 들어야 하고요. 그 중량을 아까 말한 것처럼 늘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만큼 원하고 싶으면 그만큼 위험을 도전해야 돼요. 그 위험에 대한 도전을 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회에서 2회, 이게 1RM. 저 같은 경우는 1RM만 고수해요. 물론 그러다가 크게 여러 번 다친 적이 있고, 어쨌든 저는 고강도 운동을 했고 아주 어려운 운동 1RM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부상 위험이 높으니까 이제 저는 이미 중독이 돼서 그거 아니면 운동이 안 한 것 같은 게 저는 해요. 하지만 안전빵을 위해서라면 3에서 5회 안짝의 강도로 하시고 그 3회에서 5회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을 계속 늘려나가주면은 다치지 않고 압박감을 느끼면서 몸의 성장을 좀 신속하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량이에요. 중량은 우리가 어떤 중량을 선택해야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과부하가 되냐면요.
이 과부하가 되려면 프리웨이트에 사는 게 더 압박감이 높아지고 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중량을 하실 때 프리웨이트에서 중량에 대한 도전, 반복 횟수에 대한 도전, 이걸 먼저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머신에서 보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인 거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뒷길로 세면, 새길로 세면 이제 정신적 과부하, 육체적 과부하로 가요. 그럼 정신적 과부하, 육체적 과부하. 정신적 과부하를 많이 주는 건, 즉 정신적 압박감을 많이 주는 건 머신보다는 프리웨이트. 이 프리웨이트에서 아까 언급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중량, 아니면 1회에서 2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중량. 이 구간에서 프리웨이트를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과부하가 걸리고요. 이 과부하를 이겨냈을 때 이제 몸에 정말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그 몸을 보호하고 키우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그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압박감, 육체적 압박감, 육체적 과부하. 이것은 이제 횟수하고 연관이 돼요. 우리가 머신에서는 운동 중간에 다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에서는 반복 횟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또 약간 잘못된 동작을 해도 다칠 위험이 적으니까 반복 횟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반복 횟수를 많이 하면은 처음에 묵직해요. 그럼 묵직한 거 지나치면은 이 바늘 가지고 쿡쿡쿡쿡 찌르는 듯한 전기 신호가 막 와요. 그럼 대부분 여기서 관두는데, 여기서 관둬버리면 과부하가 될 것 같으면서 안 된 거예요. 이 전기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서야 그때부터가 이제 육체적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바늘 가지고 쿡쿡쿡쿡 찌르는 듯한 이거 넘어서면 이제 애려요. 막 근육통보다 더 심한 그 애리는 거, 먹먹하고, 내가 움직이는 건지 남이 움직여 주는 건지, 내가 힘을 쓰고 있는 건지 도와주는 사람이 하는 건지 이렇게 모르는 지경까지 와요. 거기까지 몰아붙여 줘야만 이제 육체적 과부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건 프리웨이트가 아니고 머신이에요. 프리웨이트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자세 동작이 좀 틀어지면 바로 다치니까요. 머신은 다 잡아주니까 자세 동작이 좀 틀어져도 안 다치는 거고, 중간에 포기해도 안 다치는 거고. 그래서 정신적 과부하, 육체적 과부하. 그러면 정신적 과부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적 과부하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즉 운동 초기에는 프리웨이트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빠진 상태에서 머신에서 육체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정신은 반쯤 죽어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하체 운동할 때 스쿼트 있죠. 스쿼트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텐션, 레그 이스텐션, 거기서 이제 육체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왜? 레그 이스텐션은 기구가 다 잡아주고 있으니까 내가 발만 이렇게 움직이면 돼. 튕겨서 움직이든 누가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든 다칠 위험이 없으니까 막 횟수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정신적인 과부하, 육체적인 과부하, 뭐 이렇게 말이 샜어요. 어차피 편집도 안 하고 통을 할 거니까 뭐 이게 그대로 나가겠죠. 어쨌든 중량은 그래요. 그럼 속도 있죠. 속도는 우리가 기본이 긴장감이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축 이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하게 해야겠죠. 일정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헬스를 하는 사람이고 금 비대를 원해요. 금 비대를 신속하게 하는 방법은 근육의 속근 근육을 자극시켜줘야 돼요. 속근 세포. 그럼 이 속근 세포를 자극시켜준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과부하, 중량의 과부하. 두 번째는 속도, 빠르게. 그러면 자세와 동작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 근육의 수축 이완할 때 긴장감이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동작을 빠르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이게 과부하예요. 이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또 이제 이 반대로 가끔씩 이제 하는 방법이 뭐 재활할 때나 혹은 이제 몸풀기 할 때나 아니면 좀 이렇게 패턴을 좀 바꾸고 싶을 때 이 목표 근육을 짧아졌다가 이 늘리는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아주 천천히 해요. 내가 힘을 줘서 아주 천천히 늘려요. 그러면 이 늘리는 과정에서도 근육에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어떤 운동이냐면요, 가슴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 내릴 때 내가 힘을 주고 최대한 내가 자꾸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중력을 받아가면서. 그 올릴 때는 좀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컬할 때, 이 컬할 때 좀 빠르게 당겼다가 놓을 때는 아주 천천히 쭉 늘려주는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 약간 빠르게 천천히. 보통 이제 목표 근육을 늘리는 구간에서 천천히 하는 건 좀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운동이. 하지만 이 속도의 변화, 표준 속도, 빠르게, 천천히, 이거에 의해서 과부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휴식 시간인데, 이 휴식 시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트와 세트 사이에 있는 이 휴식 시간, 우리가 보편적으로 2분을 잡아요. 2분을 잡고 2분에서 이게 기준이 되고 2분 이상 되면 회복이 많이 되지만 운동의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까 권장하지 않고, 단 2분 이상 쉬는 거, 3분에서 4분 정도 쉬는 거, 이것은 어느 때만 하냐? 최고 중량에 도전할 때. 이때는 정신적인 것을 무장하고 육체적인 것을 또 풀어주고, 이런 이제 긴장감을 많이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2분이 아니라 3분 내지 4분 이하로 쉬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2분이고, 이 2분 좀 약간 좀 이제 에너지 소비를 높이고 싶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2분이 기준에서 한 1분 정도만 쉬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2분을 쉬는 사람이 1분만 쉬었다, 그러면 회복이 50%밖에 안 된 거잖아요. 회복이 50%밖에 안 된 상태에서 운동에 들어가면 똑같은 무게여도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요, 과부하, 약간 힘들게. 그럼 약간 힘들게 하는 방법은 앞에 말한 것처럼 크게 4가지. 횟수, 중량, 속도, 휴식 시간. 그리고 약간 뒷길로 빠졌던 정신적 과부하, 육체적 과부하. 그럼 총 6가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과부하 원리는 되게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지만 정확히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또 기본적인 걸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상 태우섭이었습니다.